다음 제가 215쪽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자, 요거는 뭘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단 우리 법치행정 원칙이라 해서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은 다 법대로 해야 돼.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대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우리 이제 법에 구속받으면서 해야 된다는데 행정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를 할 때 법에 구속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응? 그래서 자, 가볍게 눈을 읽어보자. 의의 동그라미 1번 뭐야? 기속행위란 법의 요건, 무슨 요건이 되면 무슨 조치를 해라. 딱 명확하게 한 가지로만 딱 정해져 있어. 그 행정기관은 아무런 선택도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거야. 그냥 법이 정한 그대로만 기계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읽고 지나가요. 반면에 재량행위는 법에서 행정기관이 그 요건, 법이 정한 요건에 맞나 안 맞나, 또 법에서 그 요건에 맞으면 무슨 조치 중에 뭘 택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정기관이 선택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응? 가볍게 읽고 지나가요. 응? 자, 거기는 좀 길게 되어 써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기속행위는, 이 기속이란 말이 법에 구속된다는 법적 구속이란 말인데, 기속행위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법이 뭐뭐 하면 무무 무슨 요건에 해당되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 보면 뭐야?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한대.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우리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되었어? 다른 거 말고 딱 하나로 정해놨어, 법이. 운전면허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뭐뭐 하면, 이게 요건이야. 응? 이쪽에 요건에 이렇게 되면 면허 취소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떤 여기 결정권이 있어요? 경찰이 뭐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요건에 맞으면 해야 되고 요건에 안 맞으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정 권한 없어요, 행정기관에게.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어. 경찰이 면허 정지 시킬까 면허 취소할까, 뭐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딱 법으로 명시해놨어. 면허 취소 반드시 해야 돼. 따라서 행정 경찰에게 선택 권한도 없어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할 권한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법이 정한 그대로만 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해. 응? 이건 법에 그냥 꼼짝없이 100% 구속받으면서 해야 되는 행위를 기속해. 그지? 반면에 비교하면 이제 재량,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있는 행위는 법이 이렇게 정한 거지. 뭐뭐 하면, 응? 그 요건 부분에 뭐라고 써놨을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면, 응? 그러면 음주 수치 정도에 따라서 자 뭐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또는 면허 취소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정해놨어. 실제 법이 이래. 응?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다. 그러면 자 물론 음주운전 하면 하는 요건에 맞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경찰은 면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이 선택할 수 있어요. 면허 정지를 시켜놔. 또는 면허 취소를 시킬 수도. 여기 선택할 권리가 있네요. 선택 권한이 있지? 선택권이 주어졌어. 아니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면허 정지 시키기로 선택을 했어, 경찰이. 근데 기간도 1년 면허 정지 시킬지 6개월 면허 정지 시킬지 또 경찰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떻게 돼? 면허 취소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고, 또 뭐야? 끝에 보면 할 수 있다죠? 하유한다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법 규정상으로는 음주운전해도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아무 조치 안 할 수도 있어요. 응? 그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은 되는데 그 사람이 위급한 산모, 응?
막 애를 낳는 사람이 있는데 산골이야. 택시도 부르면 뭐 1시간 걸려. 응? 산골에서 막 애를 낳아서 막 지금 뭐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 돼. 술 먹다가 어떻게 돼? 데리고 가야 되면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됐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음주운전했다고 처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참작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 법이. 그러니까 이게 뭐 할지 말지도 결정할 권한도 법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지금 선택권도 결정권도 다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법 규정은 선택권만 주고 결정권은 안 주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조치는 딱 하나만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선택권이든 결정권이든 인정되면 그런 재량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어떻게 정했느냐의 뜻인데 여기서는 판례 맨 밑에 거 하나 체크해요. 뭐라고 돼 있어? 도로교통법 법 규정에 의하면 술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대? 두 번째 줄에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경찰이 어떻게 돼?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 재량이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 뭐 재량을 잘못 행사했네,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했네 이런 얘기는 할 여지가 아예 없다는 얘기야. 기속행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죠? 경찰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 불응했다고 면허 취소를 시켰거든. 그때 이 상대방이 면허 취소가 뭐 그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다 하면서 소송을 냈나 봐. 근데 법원은 법 규정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이 그렇게 본 거죠. 그랬다면 법 규정대로면 반드시 경찰은 이거를 하게 돼 있으니 면허 취소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응? 네. 자, 시험에는 쓰이니까 판례 알아두고요. 다음 페이지 216쪽 상가로 2번 구별 실익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야? 이게 우리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애가 이렇게 딱 한 가지 뭐뭐 하면 뭐 해야 한 가지로 돼 있는 기속행위냐 행정기관에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 결정 권한이 주어진 재량행위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제도상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자 소송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거 보죠. 자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기속행위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해요. 이거는 소송 대상 되고 재량행위는 소송 대상 안 된다. 이런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응?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한 건데 이것도 소송 대상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 생각합니다. 음주운전한 자에게는 면허 정지를 시킨다면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를 시키게 돼 있잖아. 근데 만약에 경찰이 음주운전한 자한테 3년 면허 정지 시키면 위법이지. 법을 위반한 거지. 왜냐하면 1년 이내에서 면허 정지 시키라고 했는데 경찰이 3년 면허 정지 시켰다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난 조치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법이 되지. 위법이 되면 그 위법한 행위로 법적 이익을 침해받은 상대방은 소송으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구제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일단 재량행위도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 아주 옛날에는 재량행위는 소송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이 알아서라고 했으니 행정에 알아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뭘 잘못해도 위법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우세했는데 지금은 재량행위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위법이 되니까 당연히 소송 대상 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예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다 법 위반하면 다 소송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법원이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법원이 재판할 때 관련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응? 자 보면 동그라미 1번은 뭐 당연한 얘기가 돼.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잘못하면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고 위법한 행위가 돼서 행정심판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소송 대상이 돼서 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1번은. 자, 우리는 공부가 2번에 있어요. 항상 재량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자, 재량행위는 자, 동그라미 2번 중시.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이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뭔가를 잘못 선택해서 했어. 응?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상황에 딱 맞는 조치가 아닌 조금은 그 상황에 좀 부적절한 조치를 했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위법이라고까지는 안 보고 좀 타당성이 부족한 행위를 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그래요. 응? 그래서 자 읽어보자.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라고 가로 속에 써놨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재량권 한계 내에서 좀 다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다 해도 그거는 무슨 행위로 본다? 부당한 행위. 응? 부당한 행위. 부당한 행위는 위법까지는 아닌 행위야. 좀 약한 잘못이 있는 거야. 응? 그러면 부당한 행위가 되면 위법인 행위는 아니고 이럴 때는 뭐야?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상급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구제받는 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법원은 뭐만 판정해? 심사 판정? 법을 위반했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만 심사 판정해줘요. 법원은. 따라서 부당한 행위라면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길은 없어요. 어느 때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 위법인 행위다라고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법원은 위법인 때만 구제해주는 판정을 한단 말이에요. 응?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자,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고 좀 판단을 잘못했다 해도 위법은 아니고 부당한 행위만 된다. 그래서 부당한 행위가 되면 소송을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거예요. 응? 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 재량권의 한계,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일탈한다, 남용한다는 건 일단 법적 한계를 벗어난 조치를 했다고 판단을 그렇게 생각해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는 경우는 뭐가 돼버려? 이제 부당한 행위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법을 위반한 위법인 행위로 인정이 돼요. 응? 위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위법이 되면 사법심사, 즉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된다. 응?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법 그거 밑줄 쳐주세요. 우리 행정소송법 27조도 뭐라고 명시해놨다고? 응? 행정소송법 27조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즉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권한 남용이 있는 때는 법원은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재량행위도 소송 대상 되며 법원에 의해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시해놨어요. 응? 자, 행정소법 27조 이 내용 자체 중요하다고요. 응? 행정소법 27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파트의 얘기를 하면 오늘날은 재량행위도 법적 한계를 벗어난 조치가 되면 위법으로 인정돼서 사법심사 대상,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된다는 건 틀림없다. 다만 그 어느 정도 저 위법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부당한 행위라 그래서 그거는 법원이 취소해주거나 이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부당한 정도에 머물 때는 그러니까 법적 한계를 벗어났을 때만 법원이 취소 판결 내려서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속 행위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위법이 돼서 소송을 통해 구제되지만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금 잘못하면 부당한 행위일 뿐 위법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소송을 통해서는 구제되기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한편 그 밑에 사법심사의 방식이 또 다르다.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서 법원이 위법 여부 심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특히 이게 매우 중요한데 자, 사법심사의 방식에서 동그라미 1번 제목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일단 밑줄 쳐주세요. 기속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거는 이렇게 문장에 주어를 달고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줄 앞머리 결론을 도출한 후 결론 도출 누가 결론 도출해요? 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게 했나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법원이 내린 결론에 맞게 한 것인가 아닌가 비교해서 위법 여부를 가린다는 얘기예요. 응? 여기서 중요한 건 법원이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조금 아까 나왔지. 자, 법이 어떤 사람이 경찰관의 음지 측정 요구를 받고 불응하면
법은 면허 취소 반드시 시키도록 돼 있잖아. 그래서 경찰이 어떤 사람 음주측정 요구 불응했다고 면허 취소를 했어요. 그 뒤에 상대방이 법원에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어. 그럼 법원은 어떻게 돼? 양쪽 주장 들어보고 자, 이 사람이 음주 측정 불응한 사실이 있냐 없냐? 심사하겠지. 그럼 불응한 사실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하나야. 면허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경찰이 면허 취소했다? 그럼 뭐야? 위법. 그러니까 면허 취소치는 처음부터 위법이었으면 뭐 취소한다. 판결 내릴 거고. 반대로 그 사람 면허 취소받은 사람이 음주 측정 요구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법대로 하면 결론은 하나야. 경찰은 이 사람한테 면허 취소했어야 돼. 법원은 결론을 내요. 이 사람 법대로 하자면 면허 취소했어야 되는 거다. 결론을 법원이 내려놓고 경찰이 면허 취소했냐? 했네? 적법. 소송한 사람 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속행위는 결국 법 규정에 따른 결론은 하나만 있는 거야. 따라서 법원이 결론을 내고 그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법대로 하자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그 법원이 내린 결론에 행정기관의 조치를 비교해서 위법 여부를 가린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이게 문장에 주어져. 재량행위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법원이 심사하는 방식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중요한 단어 법원이 결론을 내요 안 내요? 응? 두 번째 줄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응? 자 재량행위는요. 자 이 법 좀 봅시다. 밑에 거. 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 법에 의하면 면허 정지를 시킬 거냐 면허 취소를 시킬 거냐 누가 결정할 권한 있다고 법이 명시된 거야? 행정기관 경찰에게 무슨 조치를 할지 결정할 권한 행정기관에게 주고 있는 거야. 법원에게 결론을 내릴 권한 주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조치를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조치를 택해서 할지를 행정기관에게 결정하고 선택할 권한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경찰이 어떤 사람 음주운전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6개월 면허정지 조치를 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어. 그럼 법원은 얘 음주운전한 사실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이만큼 했네. 수치가 이제 조금 오버했네. 근데 면허 취소, 면허 6개월 면허정지까지 한 건 너무 심한 조치다. 인정한다 해도. 그러면 법원은 얘한테는 1개월 면허정지만 하면 딱 맞는 건데 하고 1개월 면허정지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 내려? 법원은 몇 개월 면허정지 조치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법원은 그 사람이 음주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얼마의 면허정지를 했어야 된다, 몇 개월 이런 거 결론 내릴 권한은 없어. 법 규정상 당연히 경찰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죠. 그래서 다만 법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음주한 수치정 과거에 음주한 전력도 없고 음주운전 전력도 한 번도 없고 처음 위반했는데 음주 그 위반 수치도 아주 조금 위반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한 6개월 면허정지 수치는 너무 과한 조치다. 소위 이제 앞에서 배운 비례 원칙 위반한 너무 과한 조치다. 인정하면 그냥 너무 과한 조치라서 취소한다. 라고만 판결할 수 있는 거지. 얘한테는 몇 개월 면허정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결론을 법원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읽어보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한 조치를 선택할 권한 법이 행정기관에게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게 맡겨진 재량,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적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그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어떤 조치를 한다고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다만 행정기관이 선택하고 결정한 행위가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응? 비례원칙 위반했는지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응?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법원이 볼 때 그 6개월 면허정지 조치는 너무 심한 조치였다. 상황 여러 가지 요건 고려할 때 그러면 6개월 면허정지 조치는 너무 과한 조치니까 취소한다. 이렇게만 판결해야 돼. 그러면 판결의 뜻은 뭐야? 얘가 위반한 건 맞는데 6개월까지 한 거는 너무 심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니까 경찰은 판결의 취지대로 줄여서 3개월을 할 수도 있고 1개월을 할 수도 있고 줄여서 다시 면허정지 조치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응?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요령은 어떻게 돼? 기속행위에 대해서 위법인자인지 법원이 심사할 때는 법원이 이 상황에서는 행정위원은 무슨 조치를 했었냐고 결론을 내려놓고 행정위원 한 조치를 비교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결론을 내려요. 근데 재량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 심사할 때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한 조치가 법적 한계를 벗어났나 아니나 이것만 심사한단 말이에요. 응? 꼭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이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관의 가능성. 자, 부관이라는 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허가, 면허, 법 집행하면서 조건을 붙이면서 하거나 유효기간을 언제까지만 인정한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 붙여놓는 거거든. 단서. 근데 기속행위는 법이 어떻게 정하는 거야? 행정기관은 무슨 상황이 되면 딱 무슨 조치 하나 해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법대로만 하도록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행정기관은 그대로 집행만 해야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거기다 행정기관 지 맘대로 조건을 달아놓는다든지 응? 막 이런 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첫째 줄 네, 기속행위는 결론 뭐야? 행정기관이 저치 끝에 부관 붙일 수 없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 부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공부할 거야. 여기서는 일단 결론만 써놓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니까. 부관, 조건 같은 거 붙이면서 국민한테 허가내주고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재량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할 여지를 주고 있는 범위 안에서 법 집행하면서 뭐 할 수 있어? 조건을 붙이면서 한다든지, 그지? 유효 기한을 설정하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기관이 알아서 단서를 붙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차이점 알아두고 그다음에 방가로 3번 개인적 공권에서 이거 개인적 공권은 이제 국가에 대해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응? 개인적 공권 성립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그래서 1번은 과거 얘기죠. 과거 얘기. 근데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요건이 뭐였어? 국가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 그죠? 응? 우리 기억 살려보면 개인이 국가에게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라고 부르죠. 개인의 권리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야? 국가 측에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응? 의무가 있을 거야.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게 인정되는 어떤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의무, 사익 보호하기 위한 성격 이게 인정돼야 된다. 그죠? 그래야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인정될 때 개인은 법이 보호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게 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죠. 근데 요구와 관련된 얘기야 첫 번째 요건. 자, 기속행위로 법이 정해놓으면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미 국가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무로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근데 재량행위로 돼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의무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재량행위로 돼 있으면 국가에게 의무가 없다고 보니까 이 뒷얘기는 할 필요도 없이 재량행위로 돼 있으면 국가의 의무가 아예 있지도 않으니까 개인에게 권리가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였지. 그지? 그러나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오늘날은 재량행위로 법이 정해놓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응? 그러면 여기서 봐. 여기도 경찰에게 음주운전자 적발하면 이거나 이거 할 수 있다 이랬지? 그럼 이거 뭐 이렇게 재량을 주고 있어도 경찰에게 지멋대로 막 할 수 있는 권한 준 거야? 응? 막 뭐 가볍게 위반했는데도 막 면허 취소해도 되는 거야? 또 자기 친구가 음주운전자 걸렸다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이 면허 취소 정지 안 할 수 있는 거야? 친구라는 이유로 그렇게 멋대로 권한을 행사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일선 현장에서 법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그 상황을 잘 따져보고 고려해서 이것저것 잘 고려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준 것일 뿐 멋대로 하라고 권한 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저도 법이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을 준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행정기관은 선택하고 결정할 의무는 있는 거야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무하자 재량사청권 이런 거 공부했듯이 이 권한을 준 취지 목적에 맞게끔 흠이 없는 하자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2번 오늘날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에게 뭐야? 멋대로 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 하자 없이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국가에게 의무가 있단 말이야. 하자 없이 재량 권한을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최소한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국민도 그러한 의무에 상응해서 뭐야?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서 우리가 배웠잖아. 무하자 재량사청권은 권리가 일단 인정되고 다만 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아주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구조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럴 때는 그 구조 조치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행정 개입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 응?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뭐야? 동그라미 이번에 결론이 재량 행위로 법이 정해놓은 경우도 결론 뭐야? 개인의 권리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기속 행위로 돼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재량 행위로 법이 정해놓은 경우도 국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인정될 수 있다. 응? 그럼 개인의 권리가 인정돼서 되는 경우에 국가에게 권리를 행사해서 뭐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해주면 위법이 되고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논리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정리. 이거 앞에서 다 또 공부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논점 뭐야? 방가로 4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그랬죠. 응? 이 기속력이라는 게 판결이 나오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판결대로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속력은 행정기관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의무 발생시킨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거기 보면 법규정 소개놨지 행정규정. 자, 국민이 예를 들어 이거 보자. 국민이 뭐 자기한테 허가 같은 걸 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행정기관에게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뭐 했대? 거부. 응? 허가 한번 내줘. 거부 처분했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했어? 응? 거부 처분했고 상대방이 소송을 냈대. 이 거부 처분 위법이다 하고 취소 판결 내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대. 그래서 무슨 판결 나왔대? 응? 신청받고 거부한 조치는 위법이다. 그래서 취소 판결 나왔대. 그죠? 그러면 판결이 나온 경우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첫째 줄 법원이 왜 위법이라고 취소했는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이 맨 처음에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해줘야 돼. 그걸 우리가 뒤에서 무슨 의무 있다고 배웠어요? 재처분 의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판결에 따라서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죠? 네, 그 다음부터 생각해보자. 응? 그 신청된 행위에 대한 거부 처분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응? 좀 말이 또 어려운 말이 나왔다. 그죠? 자, 두 번째 줄.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조치가 거부 처분이 실체법상의 이유. 여기서 실체법상의 이유란 말은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내용. 거부한 게 내용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야. 응?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로서 취소된 경우. 응? 그럼 쉽게 또 다른 말 바꾸면 얘가 허가받을 요건 다 구비했는데 응? 이 신청한 사람이 법이 정한 허가 요건 다 구비했는데도 행정기관은 거부했다. 거부한 거 위법이다. 취소하는 판결 내렸다면 만약에 셋째 줄 그 그 국민이 해달라고 요구한 행위가 응? 요건 갖춰지면 반드시 해주게 돼 있는 기속행위였다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신청대로 허가를 내줘야 되죠. 왜냐면 판결의 뜻이 뭐야? 얘 신청한 사람 국민이 신청했는데 신청한 국민은 법이 정한 허가 요건을 다 구비했는데도 허가를 거부한 건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라면 그 허가해줘야 되는 애가 기속행위로 규정돼 있다면 어떻게 돼? 요건 구비하면 허가해줘야 된다고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기속행위인 때는 행정기관은 신청대로 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재량행위라면 재량행위는 허가 요건 구비했어도 허가 내주면 뭐 환경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이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요건 구비해서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거부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신청된 애가 재량일 때는 꼭 허가를 꼭 내줘야 되는 건 아니고 판결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다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응?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서. 응? 그래서 그 얘기. 신청된 행위에 대한 거부 처분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내용상의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온 경우 그 신청받은 행위가 기속행위라면 어떻게 되고 재량행위라면 어떻게 되고, 이게 차이점 나온다는 거예요. 응? 이거 소송에서 배운 거야. 뒤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이렇게 좀 시험은 또 판례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1번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주 중요. 여기 1, 2, 3번 판례가 있지만 이 1번과 다 또 2번, 3번이 똑같은 논리야.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1번만 하고 여러분들 2, 3번을 읽어보면 같은 논리다 하는 걸 이해하면 돼요. 자, 1번을 보면, 자, 첫째 줄 끝에 과징금이라는 게 이제 법 위반하고 의무를 이행 안 한 자에게 뭐 돈 부과하는 거예요. 행정위원회 과징금을 감경해 줄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해 줄 거냐 아니냐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대요. 법 규정이 과징금 감경해 주는 사유가 있으면 감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 봐. 그러니까 감경해 줄 건지 아닌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행정기관이 법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 뭐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치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무 많이 부과했다고 소송을 냈나 봐. 그랬더니 법원이 심사하더니 뭐야? 두 번째 줄에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100만 원 한 게 너무 많이 부과했다고 법원이 인정하나 봐. 응?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게 위법이라고 법원이 인정하나 봐. 근데 조금 아까 보자. 자, 여기 일단 출발점. 과징금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얼마를 부과할 거냐 위반자에게. 또 깎아줄 사유가 있으면 깎아줄 거냐 말 거냐, 얼마를 깎아줄 거냐. 이거는 누가 결정하게 돼 있어? 법 규정상 행정기관이 결정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러면 법원이 소송을 제기받아 보니까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한 액수가 너무 많이 부과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더라도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은 얼마 부과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냐면 얘한테 80만 원만 부과하는 게 적정한 액수인데 행정기관이 100만 원 부과했단 말이야. 그러면 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80만 원 넘는 20만 원, 그 초과 부분 20만 원은 그 20만 원만큼은 위법이다. 그래서 20만 원 부과한 부분만, 그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 내릴 수 있다 없다? 그거 못한다는 거야. 응? 설령 법원이 생각하는 적정 액수 80만 원을 좀 넘는 20만 원 더 많이 부과했다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이 100만 원 부과한 거 전부에 대해서 취소 판결 내리고 다시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줄여서 다시 부과하게. 응?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과징금을 얼마 부과할지는 법이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해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100만 원 부과한 것 중에 20만 원은 너무 많이 부과했으니 20만 원은 취소한다 하고 80만 원만 남겨놓는 판결을 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 법원이 액수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죠. 그럼 법이 행정기관의 액수 결정하도록 권한을 줬는데 그거 어긋나지. 그래서 어쨌든 가장 핵심은 마지막 셋째 줄 끝에부터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행정기관이 과징금 100만 원 부과했다면 100만 원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그 부분만 위법이 있다고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응? 요게 핵심이야. 끝부분에. 응? 전부 취소하고, 전부 취소 판결 내리면 이게 과징금 부과한 거 전부가 위법이라는 뜻이야? 판결의 뜻이? 그건 아니죠.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거잖아. 그러니 행정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액수를 줄여서 다시 부과하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 다 2, 3번 다 똑같은 논리라고 했어요. 1번 죽자사자 내는 거야. 응? 시험 문제.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우리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는 법에 어느 정도 구속받으면서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의 행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이렇게 참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법집행위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건지는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얘기가 이제 구별 기준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요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시험에 잘 안 쓰입니다. 응? 우리는 밑에 세 번째 즉 결어 하면서 통설 판례라고 한 부분 있죠? 거기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면 예. 그 첫째 줄 끝에 우리 학설과 판례는 저렇게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구별에 있어서 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대요? 둘째 줄 끝에 1차적으로 뭐 본대? 법규정 본대 법규정.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건 법규정이 어떻게 문구가 되어 있느냐.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실정법 규정의 문헌에 따라 판다.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야. 문구가 어떻게 됐어? 명확하게 뭐뭐 하면 딱 해야 한다. 그래서 딱 하나의 조치 이런 식으로 정해. 뭐뭐 하면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느냐?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또 뭐 중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재량이 이렇게 문구를 보고 판단하되 그다음에 문구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기준 삼으면 안 되고 문구를 1차적 기준으로 보되 그 외에 2차적으로 뭐야? 그 행위의 성질, 응? 그 법이 정한 행위가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이 깊으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또 국민에게 이익 주는 거냐 불이익 주는 거냐, 응?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건 애매하면 기속행위로 봅니다. 응? 법에 엄격히 구속받고 해야 되는. 국민에게 이익 주는 건 법에 명확히 요건 같은 게 안 돼 있으면 행정기관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행위로 보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가볍게 1차적인 판단 기준은 법규정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그 외에 2차적으로 그 행위의 성질 등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응? 요 정도 마무리하면 돼요. 응?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도 될 거예요. 그 보충 설명한 거야. 응?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응? 자 우리 판례가 취하는 입장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판단 이렇게 제목이 따르죠. 오른쪽에 그 중에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뭐 1, 2번 같은 거야. 그래서 2번으로 공부한다. 그죠? 자 2번 보니까 그 구분은 밑줄 친 보면 그 구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분은 어떻게 돼? 그 행위의 근거인 법규정의 체제, 응? 형식과 그 문헌 이런 걸 1차 기준으로 보고 그 행위가 속하는 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 행위 자체의 개별적인 성질, 유형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판단 내려야 된다. 응? 별로 시험에 틀리게는 안 내옵니다. 그냥 이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쓰기는 합니다. 응? 그 다음에 4번, 5번 보죠. 4번 보니까 키워드가 뭐야?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응?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농지로 돼 있는 땅인데 농지로 지정돼 있는 땅인데 거기를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주고 이런 걸 형질 변경해 준다 그래요. 응? 그런데 농지나 무슨 산, 임야 이런 거로 지정된 땅 그런 거면 뭐 예를 들어서 나무도 있고 이렇게 녹지 보존할 필요성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다 다 건축 가능한 땅으로 막 바꿔주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환경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날의 중대한 공익은 환경입니다. 응?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와 관련된 법 규정 보니까 뭐야? 그 요건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냐 안 하느냐 판단하는 것도 불명확한 용어로 돼 있으니까 거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응?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거고 그래서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야? 법규정 이거 문구 살펴보고 할 때 결론은 뭐란 얘기예요? 재량행위란 얘기지. 응?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 토지 형질 변경 해달라고 허가 신청했다.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법규정 요건에 맞나 검토해보고 설령 요건에 맞더라도 또 뭐 이거 허가해주면 무슨 공익에 큰 지장 준다 그러면 거부하는 것도 적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속행위라면 어떻게 되겠어? 요건 맞으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차이예요. 응? 응. 자, 5번은 귀와 허가. 키워드는 귀와 허가야. 응? 귀와 허가라는 조치는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주는 게 귀와 허가입니다. 응? 그죠? 그래서 우리 뒤에 공부할 때 학문상의 특허라는 조치예요. 근데 귀와 허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귀와 허가는 결국 뭐라는 얘기야? 응? 재량행위. 그럼 재량행위는 이로 인정되면 법이 정한 요건 다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정한 요건 다 구비했더라도 또 이거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이유 있으면 거부하는 게 적법입니다. 허용되는 거야. 기속행위면 안 된다 그랬지. 기속행위면 법이 정한 요건 구비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재량행위로 봤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판별하는 그런 기준을 개괄적으로 봤다면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우리 판결에서 기속행위로 본 사례들이 쭉 예시돼 있고, 그죠? 뒤에 보면 재량행위로 본 사례들이 또 예시돼 있어요. 응? 자,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어. 이제 좀 이따 또 뒤에 공부할 때 또 다 이 사건들이 거의 중요한 것들은 또 언급이 되고 여기는 그냥 모아놓은 것뿐이야. 응? 그래서 가끔은 다음 중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량행위로 본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 나열을 해놓고 고르라는 문제 스타일이 있어서 좀 모아놓기는 했지만 어차피 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지금 안 해도 돼. 뒤에까지 공부한 뒤에 이제 막판에 시험 공부할 때 좀 정리하면 돼요. 자, 223쪽으로 가보세요. 자, 재량행위 한계.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논의해도 결국은 재량행위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있어요. 즉 핵심은 이거야. 아무리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을 법이 부여하고 있어도 그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응? 법이 권한을 부여한 취지 목적 범위 안에서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권한을 준 거다.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행정기관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위법으로 인정합니다. 위법이 되면 소송 통해서 국민은 구제받을 수 있게 돼요. 응?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량행위의 한계 중요한 부분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셋째 줄 끝에 뭐야? 행정청의 재량은 재량이라는 게 인정되더라도 재량은 언제나 그 권한을 준 취지 목적에 맞게끔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해야 되는 재량을 의미합니다. 응? 따라서 그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때는 이거는 이제 법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응?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소송 대상이 돼서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가래 1번 재량하자라고 제목 따랐죠. 요거는 행정기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잘못 행사해서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재량하자 이꼬르 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 권한 행사가 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밑에 표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표에서 세 가지 뭐예요? 일탈했다. 두 번째 남용했다. 그 다음에 불행사 내지 해태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일탈이란 키워드 첫째 줄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더 줄여 공부하면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그게 키워드입니다. 외적 한계. 자, 이거는 뭐 쉬워요. 여기 뭐야? 이거 밑에 거 보면 음주운전자 적발하면 1년 이내에 면허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아까 예를 들어 3년 면허 정지 경찰에 했으면 법이 허용하는 외적 테두리를 벗어난 조치라는 건 위법이야. 3년 면허 정지 시킬 수 없죠. 그런 경우야. 그래서 외적 한계라는 건 그거고 밑에 두째 주제 얘 들어오는 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자, 중요한 단어는 외적 테두리, 외적 한계를 벗어난 조치를 했을 때 표현하기를 일탈했다. 재량권 일탈했다. 결론은 위법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용은 똑같은 논리로 무슨 단어? 첫째 줄에 주어진 재량 권한의 내적 한계를 위반한 경우.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내적 한계. 자, 그럼 뭐냐? 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자로 적발이 됐는데 경찰이
6개월 면허 정지했어. 응? 그러면 외적 한계를 벗어난 거야? 안 벗어난 거야? 외적 1년 이내까지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외적인 테두리는 벗어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똑같은 정도의 음주운전한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까지 1개월 면허 정지 시켜왔는데 이 사람만 똑같은 정도 위반한 것뿐인데 이 사람만 6개월 했어. 그럼 뭐야? 불평등하게 했어. 왜 나만 6개월? 그치? 행정작용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평등하게 해줘야 되거든. 공평하게. 그러면 이렇게 입법자가 국회가 법 만들면서 이렇게 행정기관이 불공평하게 하도록 한 취지겠어요? 그런 권한까지 준 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등하게 행정권한 행사해야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게 되죠. 외적인 테두리 안에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잉 조치해서는 안 되고 불평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두 번째 줄에 뭐 목적 동기가 부정하다. 누군가를 뭐 괜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행정기관이 누군가한테 브레이크 주려고 한다든지 사실을 오인했다든지 평등 비례 원칙 위반했다든지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량권의 불행사 혜택, 그죠? 불행사나 혜택. 여기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재량권의 행사 그 자체는 행정청의 의무다. 재량권 행사해야 되는 거는 의무다. 무슨 뜻일까? 여기 오해할 수가 있어서 설명하는데 재량 행위로 돼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의무 있다는 게 재량권 행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응? 첫째 줄에 재량권 행사 의무는 어떤 의무를 말하는 거야? 이것저것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응? 그럼 말하자면 이것저것 고려 안 하고 결정 내리면 어떻게 돼? 그럼 재량권 그 권한을 준 목적에 안 맞게 하는 거지. 응? 따라서 그 얘기 알아두고 따라서 읽어보자. 행정청이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전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 다 불행사나지 권한을 불행사는 혜택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봅니다. 응? 자, 그럼 봅시다. 이거 갖고 잘 더 명확하게 예를 들자면, 자, 청소년에게 술 판매한 업자, 응? 술 판매 업자가 있으면, 응? 뭐 한다? 6개월 이내 이하의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되게 법이 이래요. 응?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응?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되게 법이. 그럼 왜 이렇게 놨을까? 왜 뭐 딱 하나의 조치를 해야 된다 안 그래 놓을까? 그거는 청소년에게 술 파는 업자도 어떻게 돼? 처음으로 파는 업자가 있고 예전에도 또 팔았다 걸린 전력이 있는데 또 파는 업자가 있고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건 안 맞잖아. 예전에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가 또 위반하면 더 좀 세게 해야지. 그래야 이치에 맞지. 그죠? 또 청소년인 걸 알면서 파는 업자가 있고 모르고 파는 업자가 있잖아. 그럼 알고 파는 업자를 좀 더 세게 해야지. 모르고 파는 업자보다는. 그런 거 저런 거 그 일선 현장에서 법치관 행정기관이 그런 거 저런 걸 잘 참작을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잘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재량이라는 걸 주는 거야. 응? 근데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들 귀찮아. A 청소년에 술 팔아? 무조건 그냥 대충 3개월 영업정지. 응? 정지. 또 B라는 업자도 또 걸려서 청소년에 술 팔았다. 아유 이것저것 고려하는 거 귀찮아. 또 3개월. 다 이런 식으로 3개월 정지? 이렇게 하라고 권한 준 거예요? 아니지. A가 어떻게 돼? 응? 청소년인 걸 알고 팔았다. 알고 판 데다가 또 뭐야? 전에도 위반한 전과가 있다. 그러면 영업정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허가 취소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약하게 너무 잘못했죠. 이거 위법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또 B라는 업자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팔았다. 그리고 처음 걸린 사람이다. 거기다가 청소년하고 모르고 파는데 나름대로 인정해 줄 이유가 있다.
그 상대방 청소년 외모가 청소년이 아니다. 응. 그죠? 응? 외모 보면 뭐 30대 중반인데 뭐 응? 그래 전혀 의심도 안 하고 팔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불러서 봐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조차 안 드는 자. 그래서 식당 이 수집주인도 전혀 의심 안 하고 팔았다. 그러면 모르고 판데도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경고만 하고 다음번에 위반하면 진짜 제재한다. 조심해라. 경고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뭔가 영업정지를 시키더라도 약하게 뭐 10일 영업정지 이런 정도로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적정한 조치를 택하라고 한 건데 공무원 기차 타고 아유 그냥 무조건 다 3개월? 그렇게 할 거면 입법자가 무조건 다 3개월 하라고 써놓지. 왜 이렇게 테두리를 쳐주고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법자가 재량 권한을 줬음에도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요소를 제대로 고려를 전혀 안 하거나 불충분하게 고려하고 하거나 이런 것도 위법으로 보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세 가지 간단히 알았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지금 이렇게 일탈, 남용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구분해서 논의하는 건 학자들의 얘기야. 학자들은 그렇게 나눠서 얘기한다. 근데 1번의 끝에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명확히 구별 안 해요. 결론적으로는 다 위법이란 건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1번의 핵심은 판례는 남용과 일탈 이런 걸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응? 다 결론적으로는 위법이라는데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저 밑에서 이제 불행사 혜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결국은 법에서 권한을 부여한 취지 목적에 안 맞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그걸 남용에 포함시켜서 논의하는 학자도 있다. 응? 그러니까 불행사 혜택이라는 걸 따로 논의하지 않고 남용 속에 같이 포함을 해서 시켜서 논의하는 견해도 있다. 그죠? 사망은 뭐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이 법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한다면 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재판에서 뭐 해야 돼? 행정기관의 조치가 재량권 일탈 남용을 했다는 거를 원래 그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효력 다투는 당사자는 원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원고는 보통 누구야? 국민이죠. 상대방 국민이 위법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읽고 지나갔대.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야. 판례는 명확히 구별 안 하고 쓴다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쭉 판결문들이 소개돼 있어요.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자, 다음 페이지. 판례 중에 224페이지에 2번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쳐놨죠? 2번 판례 뭐야? 어떤 행정처분이 행정기관의 법집행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자 여기 생소한 용어 나오죠. 기속재량이든지 자유재량이든지 안 가리고 막론하고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다 재판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여기서 기속재량이나 자유재량이란 말은 이제 기속재량은 행정기관에게 이제 선택 결정권이 재량이란 게 주어지긴 했는데 그 재량이란 게 조금밖에 안 주어진 거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속행위 쪽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거고 자유재량은 행정기관에게 폭넓게 재량이 주어진 경우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뭐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판례에 넷째 줄에 보니까 이제 무슨 단어가 있어? 서울대 총장이 해외 근무한 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법에 따라 특별 전형을 한대.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생 선발하는 거예요. 시험 봐서. 근데 법에 보면 그 해외 근무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서울대 총장이 시험 봐서 선발할 때는 해외 근무하면 부모가 해외 근무하면 따라다니다 보면 공부를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국내 시험 보는데 좀 불리하잖아. 그래서 해외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에 가산점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응? 법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응?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 위법이라고 판결난 거야. 왜? 첫 번째는 분명히 법은 해외 근무자들의 자녀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해놨거든. 근데 해외 근무자들 중에 누구한테만 가산점을 줬어?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줬어. 그러면 자기 부모가 해외 근무자였는데 공무원은 아닌 해외 상사 주재원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안 준 거지. 분명히 법은 해외 근무자들의 자녀 모두에 대해서 가산점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공무원 자녀, 공무원 외교관 그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만 가산점 부여했잖아. 이거 문제야. 거기다가 가산점을 또 너무 많이 줬어. 과목당 20점씩 줬어. 이거 너무 많이 줘서 그 가산점 못 받는 자들하고 사이에 너무 격차가 벌어지겠다. 그 정도까지 이게 하라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래서 결국은 그 공무원 그 해외 근무 자녀들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줘서 합격시킨 거는 그 떨어진 자들하고 비교할 때 과도한 조치였다. 그죠? 위법이라고 인정됐어요. 예. 자, 그래서 2번 공부하고 뭐 3번은 여러분들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2번, 3번.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된 사례 해가지고 쭉 나오죠. 예. 자, 225쪽으로 가서 4번 판례 체크해보자. 자, 4번 판례 보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이게 제목이야. 우리가 줄여서 보면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거. 응? 시도지사가 이제 면허 내주는 권한자인데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조치는 어쩌고 저쩌고해서 결론 뭐래요? 셋째 줄에 재량에 속한다. 행정기관은 재량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시도지사의 재량에 속한대. 그죠? 근데 아무리 재량에 속해도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할 때 불합리한 기준까지 정하는 걸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된 게 뭐야? 다섯째 줄 끝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우선순위 기준으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된다 정해놓으면서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드시 어디서 채워야 된대? 그게 문제야. 반드시 동일 회사에서 이행했을 것. 이게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응?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을 채웠어야 된다. 응? 이게 조건이야. 근데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만 채워야 된다. 그럼 그 사람 회사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요. 어느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무사고 운전 했어. 응? 그러면 1년만 채우면 되잖아. 근데 회사에서 막 월급도 안 주고 막 갖은 핍박을 하는데 회사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면 어떻게 돼? 4년 날아가 버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뭐야? 헌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거주 이전의 직장 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직장 선택의 자유권은 자기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 있어요. 근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정기관이 지멋대로 제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기준을 만든 거야. 아무리 재량이라도 재량권을 줘도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준을 정한 것은 한계를 벗어난 조치였다. 위법 인정된 거죠. 이런 거. 자, 5번 같은 거는 앞부분에서 평등원칙 위반 이런 거에 다 공부했던 거야. 응?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한번 꼭 다 읽어보기 바랍니다. 응? 쭉 있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인정 안 된 사례들 있죠? 인정 안 된 사례들의 대표적인 예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 다음 페이지 228쪽에 가면 6번 228페이지 6번 이것도 조금 아까 읽었던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했어 시도지사가. 응?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했는데 첫째 줄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개인 택시 면허 받기 위한 요건을 정해놨단 말이야. 근데 자 인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 거기다가 또 뭐까지 정해놨대? 인천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 여기서 문제된 건 인천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합리한 요건을 기준을 정한 거냐 아니냐가 문제된 거야. 응? 자, 인천시장으로부터 개인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인천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운수업체에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거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이거는 어떻대? 그거는 뭐 결론은 안 써놨죠. 뭐 지금 이거는 뭐란 얘기야? 합리적인 기준 내세운 거다. 응? 그래서 위법 아닌 거로 본 거란 말이에요. 응? 지금 위법 아닌 사례 목록 쭉 적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 거. 그다음 8번은 저 앞에서 공부했을 걸. 8번 외국으로부터 녹용 수입업자. 응? 국민의 건강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비례 원칙 위반 아니라 그랬죠. 또 10번도 국민의 건강 보호, 뭐 약효 조작 뭐 이런 거, 11번 체크되고요. 잘 나오는 거 10번, 11번, 12번, 13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번 또 체크하고 16번, 17번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는 19번. 19번도 어떻게 돼? 개인 택시 면허내 주는데 요건 중에 뭐야? 과거에 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이거 뭐 합리적인 기준 이유라는 얘기지. 응? 그 다음에 20번은 너무 쉽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23번은 속에 그 번호가 매겨져야 되는데 조금 23번 밑에 명예퇴직 합의후 이거 있지? 그거 꼭 체크하세요. 명예퇴직은 자기 정년 아직 도달이 안 됐는데 자기 일찍 퇴직하는 걸로 합의하고 좀 돈 더 받고 나가는 거예요. 명예퇴직기로 합의를 했어. 근데 어떻게 돼? 퇴직하는 날 정해져 있죠. 근데 퇴직하는 날 이전에 거짓말로 뭐야? 자기 병 났다고 병 가내고 그건 벌써 퇴직도 안 했는데 어딜 다니고 있는 거야. 적발이 돼서 징계해서 잘랐지. 해임.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응? 적법한 조치로 판결한 거. 그리고 26번 이거 체크하세요. 26번. 26번은 뭐야? 야, 지방 공무원 무슨 뭐 복무조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시 공무원 근무 사항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아마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나 봐. 조례를.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노조 대표자들이 시장 관사에 찾아가서 시장하고 뭐 좀 협상을 하려고 찾아갔어. 그죠? 뭐 항의하느라고 갔나 봐. 그런데 나중에 뭐로 됐어? 공무원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위반했다고 뭐 했대? 파면시켜버렸어요. 징계로. 그죠? 나는 이거 파면은 너무 심한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은 심한 조치가 아니래. 적법이래. 그죠? 그래서 26번 같은 거 꼭 공부해두고. 그죠? 자, 그렇게 보고 쌍글 5번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는 별로 뭐 크게 설명할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231페이지 내려오면서 6번 판단 여지라고 있죠? 거기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이하에 설명할게요. 잠깐 쉬죠.